그러니까 계속 비대면 뭐 언택트 뭐 이쪽으로 얘기하는데 비대면. 네. 비대한 면상. 내 얼굴. 네. 자, 4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런던 오빠 김희혁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몇만? 저는 이제 계속 34,000. 야, 어디 겸상을 지금. 약간 그거 같네요. 3만하고 4만은 네. 거의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차이야. 아, 왜? 점상을 영광으로 알아라. 빠른인데요. 에이. 자, 약간 그 국민소득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39,000달러하고 네. 42,200달러하고는 네. 어감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벽을 두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처음 우리 영상 찍는 거죠. 예, 올해 처음이네요. 많이 좀 구독자분들이 찾으셨어요. 아, 정말요? 한동엽 팀장 어디 갔냐. 네. 예. 2021년 전망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우리도 또 매년 연초만 되면 새해 금융시장 전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믿을만한 전망과 믿을만하지 못한 전망이 많아서 그걸 구분을 하느라고 일단 한 달 지났고, 이제 2월 달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변별을 해가지고 네. 요거 제대로 된 2021년 전망이다. 그래서 하나 뽑았죠.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블랙스톤의 맞습니다. 흑석. 네? 흑석. 블랙스톤이요? 네. 예. 흑석동에 아주 용한 데가 있다. 네. 중대 앞에. 네.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흑석동이 아니고요. 블랙스톤의 2021년 10가지 10 서프라이즈즈. 지난해 진짜 추운 날 이거 2020년 10 서프라이즈 찍었는데. 그때 그게 저희 첫 방송이었어요, 유튜브. 그렇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뭐 다른 거 대부분 맞았지만 소름이 전염병 창궐한다고. 와,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요. 와, 그래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올해도 이제 블랙스톤의 10 서프라이즈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단.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 이거 좀 금기어 아닌가요? 런던 고라니 채널에서 트럼프 약간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시원하게 틀린 거는 이제 욕 먹었고요. 사실 네.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잘 출범을 했는데 이 블랙스톤은 항상 예측을 할 때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일어날 확률이 높은 10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생각하죠. 이게 아니고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이거 되게 가능성 높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구나.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TV,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그 토크쇼 같은 거 진행했었잖아요. 이분 약간 좀 네. 방송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신만의 TV 네트워크를 출범을 시키고.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더 치프. 더 치프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뭐 자신의 측근들이나 뭐 CEO들이나 자신의 어떤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되게 구체적이네. 네. 구성까지 나와 있네. 네. 그래서 인터뷰 어떤 토크쇼를 한다. 그런 예상들을 해놨고요. 여기 이제 김정은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보다는 네. 그 트럼프의 절친이죠. 푸틴. 네. 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가상 인터뷰는 그 어떤 역사적인 TV 프로그램보다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인다. 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라면 지금 이제 SNS 다 잘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들어와서 내가 내 방송사 하나 차린다. 음. 트럼프라면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유튜브에서도 막으면 이제 자기가 방송 차려서 할지도. 네. 케이블 정도 하나를 네. 하는 걸로. 그런 예측이 있네요. 이게 이제 2024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 봐도 되나요? 대선에 또 나오기 위한. 뭐 본인이 뭐 I'll be back을 외쳤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어떤 과오들이나 뭔가 어떤 기소를 당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 자꾸 존재감을 어쨌든 그렇죠. 네. 드러내는 거죠. 끌려가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끌려가겠다. 야, 궁극의 어떤 관종 형님이네, 이 양반. 네.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서프라이즈고, 두 번째 서프라이즈는요? 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이 예측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아니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나오든 네. 대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여전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블랙스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과의 되게 건설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중국과의 어떤 마찰들이 좀 줄어들면서 중국 증시, 특히나 뭐 상해 A 증시는 글로벌 리딩 인덱스가 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바이든이 친중이냐 아니냐 가지고 한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동맹국들과의 연합하려는 어떤 포용적인 뉘앙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과의 관계, 뭐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 계속해서 강경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또 어떻게 좀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 나갈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주식 꿈틀거리는 게 네.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미리 선반영한 걸로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은 뭐 아예 그냥 그 황구시보나 네. 공식적인 매체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길들이기겠지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초창기니까요. 예. 하여튼 허니문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세 번째. 어쩌면 전 세계인들이 듣고 싶은 오.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 되나요? 네, 종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상으로의 회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영원히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네. 블랙스톤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변이에 대한 걱정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상으로 회귀하는 어떤 인류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뭐 5개에서 10개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성공하고 뭐 변이가 있을지언정 정확히 정해놨어요. 5월 31일 미국의 미모레 데이 전후까지는 어쨌거나 정상 간다. 메모리얼 데이가 전몰 군인의 날, 우리로 치면 현충일인데 네. 그 5월 31일 전까지 온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분위기는 거의 이제 다시 노멀로 돌아간다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징조들이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미국의 백신들을 지금 거의 전 국민한테 가장 빠르게 접종하는 아마 나라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빠르게 접종 시작한 미국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사망자도 줄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뜨거운 바캉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올해는 드디어 네. 비행기 이제 다시 항공 여행 정상화되고, 네.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 아예 더 덧붙여서 도쿄 올림픽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취소되냐 마냐 막 지금 시끄러운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일본 내부적으로는 취소를 검토했네 마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올림픽도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 주식들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이제 빵주, 테크주들 관련된 건데 네. 작년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독과점법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수 증대 이런 것 때문에 좀 테크주들이 많이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이제 소비자가 기술 기업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 네, 뭐 정보를 장악하고 뭐 데이터를 갖고 뭐 오남용을 하고 이런 이슈들보다는 네. 실제로 소비자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수위가 좀 완화될 것이다. 사실 반독점법이라는 게 네.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그 산업혁명 뭐 그때 그 기계적인 그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에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디지털은 독점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독점이 더 소비자나 기업 생태계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로 통일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독점법이라는 거는 일부 뭐 그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그 지금의 진짜 4차 산업혁명 세상에 약간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네. 근데 그걸
법리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어쨌든 사용자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게 더 효용이 높냐를 감안해서 미국 법무부에서 이거를 판단한다. 네. 좀 그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위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의 주 정부들이 세수가 급감하면서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죄악세를 적극적으로 거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리화나, 그다음에 온라인 카지노, 그다음에 스포츠 베팅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화해주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죄악세들은 조세 저항감이 없거든요. 나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나는 기호로 하는 사람인데, 합법이 되면서 세금 내면 된대. 그럼 세금 내고 하겠죠. 아, 죄악세의 성격이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수 증대를 하는 어떤 미국 주정부의 목적에서는 빅테크 기업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앞선 블랙스톤의 예측대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생활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굳이 빅테크 기업까지는 좀 봐줄 수가 있는 좀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좀 맞물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네. 뭐 독과점이 나쁜 점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 시장 점유율 너무 높아. 이거 독과점이야.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줄이라고 해. 그럼 우리 메신저를 도대체 몇 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 메신저, 저 사람은 저 메신저, SNS도 너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비중 높아. 줄여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나오면은 그럼 몇 개를 또 깔아가지고 얘하고 소통할 때는 인스타그램, 얘하고 할 때는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어떤 인터넷 포탈, 모바일 기기. 포탈이요? 조세 포탈 느낌인데? 좀 약간 아저씨 발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담아내시니까 좀, 예. 네, 좀 벽이 많이 느껴지네요. 예. 농담이고, 우리가 쓰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냥 흔히 말해서 아이폰 또 안드로이드 폰,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의 프로덕트라기보다는 그냥 신체 장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간 최장, 휴대폰 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장. 휴장. 예. 어감이 조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서비스나 재화냐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정보의 오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지만 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세훈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공약이 그거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장 되면 전 서울 시민에게 다 웨어러블 그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어떤 뇌졸중이나 이런 그 건강 사고를 없도록 직접 서울시가 챙기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애플워치 주나요? 그럼 그럼 아니 제가 시계 좋아해가지고 시계가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 아이워치를 제가 이제 선물 받은 뒤로는 다른 걸 안 차요. 왜냐면 에르메스. 네, 비록 이제 어플로 이제 다운받은 짝퉁이긴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에르메스거든요. 이게 화면. 실적 났어. 좀 차다가 바로 롤렉스로. 그러다가 너무 시퍼래. 그럼 다른 에르메스, 다른 롤렉스. 아니 시계 5개를 지금. 예? 이거 차는 앞 광고 아니죠? 아니요. 이렇게 동남아 여행했을 때 아니요. 버스에서 내리면 롤렉스 계산기 딱딱딱딱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계 여러 개 찰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로 그냥 앞판이 다 바뀌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보이시죠? 요거 에르메스. 그 다음에 롤렉스. 꼭 자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약간. 네. 그렇습니다. 자, 5번째.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레포트예요. 일단 올 여름 휴가는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너무 좀 기뻐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물 경제 이야기를 이제 5번째 짚습니다. 네.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실물 경기가 올라온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가장 좀 그 고통받았던 콘택트. 네, 컨택트. 뭐 호텔, 관광업 또는 쇼핑몰링, 접객 업종, 뭐 저기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음식료 업종, 레스토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실물 경기가 올라온다. 네, 그리고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럴까?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금리도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뭐 올라오는 모습들을 그러겠죠. 보이겠죠. 실물 네. 금리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자니 앨런 뭐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주는 얘기들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둘 다 비둘기파의 조합인 건 솔직히 맞죠. 네. 네.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연 6%를 넘고 명목 성장률이 미국이 네. 뭐 글로벌리 에버리지로 봤겠죠? 미국만 봤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노미널이라고 하죠, 흔히. 네. 그 명목 성장률이 글로벌리 지금 2%대에서 한 3배. 네, 6%를 넘고 코로나 이전에 7% 그렇죠. 뭐 네. 이 정도 됐는데 그거의 3배? 2.5배 정도? 실업률은 또 5% 언더로 내려온다. 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4%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미국도 한 지금 5% 초반 정도 되는 근데 거예요. 진짜 그 실업률만큼은 진짜 이상한 게 제 주변에 보면 체감 실업률은 한 20%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실업률 항상 4% 예? 이런지 뭐가 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다양한 그 직업군들이나 또 타임을 이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N잡 쪽. 그렇죠. 네. 또 재택근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택근무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네. 사실 노는 거지 뭐. 그래서 열심히 물론 집에서 일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백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네. 참 진짜 격세지감인 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남자가 대낮에 평일날 집에 있잖아요. 저 집 아빠 노나 봐 이러고 동네에서 엄청 수군거렸다는 거야 그때는. 네. 근데 요즘은 뭐 대낮에 뭐 돌아다니고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뭐 놀고 이래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네. 텐데 실제로 작년 4월달, 3월달에 페이스북에 이제 취직한 분이 한 번도 페이스북 본사를 직장을 가본 적이 없대요. 아 진짜요? 어디 회사 이사 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가본 적이 없대요. 시작부터 계속 재택이에요. 진짜 웃긴다. 나 회사 출근했는데 옷도 사고 했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게. 한 번 간 적이 없어. 진짜예요. 제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복지나 왜 구글 코리아도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뷔페. 네. 예. 뭐 페이스북도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사내 시설이나 좋을 텐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 회사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진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요즘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뭐 얘기한 대로 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어떤 보복 소비가 특히 이제 컨택트 업종, 뭐 여행, 항공, 호텔, 레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소비도 다 정상화 된다는데 그럼 백신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이 생체 인식용 어떤 뭐 여건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백신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접종을 하고 항체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나라에 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상 국가의 국민들도 접종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나는 접종을 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시는 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패스포트가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완전 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으로. 저는 네. 약간 요거 원격 의료 관련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무슨 공항에 입국 심사를 하는데 얘기하신 대로 전자 여권을 딱 찍잖아요. 그럼 내가 최근에 병원에 간 거서부터 그 나에 관련된 그 어떤 의료, 보건, 진료 정보가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다 열람할 수 있게.